그건 엄마가 오해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영이가 장모님한테 선물 받은 거라 그래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과 한쪽, 배 한쪽이 에바 주는 시애미보다 중요하다는 거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집에서 애를 보고 있다 보면 출출하니까 과일 좀 깎아 먹을 수도 있는 거잖냐?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고 아까운 거라면 미리 나한테 먹지 말라고 했어야지. 설마 냉장고에 있는 걸 꺼내 드실 줄은 몰랐겠죠. 대체 그게 얼만데? 내가 이 나이에 구질구질하게 과일 몇 조가리 때문에 이런 취급 당해야겠어? 돈 물어줄 테니까 이제 앞으로 나한테 애 봐달라고 하지 마라. 엄마, 어머님, 내가 멍청했지? 옛날부터 애 봐준 공은 알아봐주는 사람 없다더니. 너희들 힘들까봐 도와주려고 한 건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 저희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일도 안 하시니까 애 봐주시면 용돈 드리려고 한 거예요. 용돈? 그거 한 번에 10,000원씩 주는 거? 내가 너희 애한테 간식 사주는 돈이 훨씬 많이 나갔을 거다. 사람이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지.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6세 김 씨와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는 이제 더 이상 아들 며느리와 상종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둘이나 되는 손주를 젖먹이 때부터 거의 업어 키우다시피 했지만 이제 와서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두 아이를 보며 시달리다가 당이 떨어져 냉장고에 들어있던 사과와 배를 꺼내 애들과 함께 간식으로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면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이라고 해봤자 그저 과일 쪼가리일 뿐이잖아요. 아들 며느리가 단둘이 1박 2일로 타지에 내려갔다 온다고 해서 김 씨가 아예 아들 집에 하루 머물며 애들을 봐주는 동안에 일어난 일인데 겨우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몰아세울 일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애를 하루 종일 봐주면 용돈이랍시고 하루당 10,000원 꼴로 계산해서 한 달에 50,000원, 100,000원 보내주는 것이 고작이었는데 김 씨에게 과일 가격을 따지고 있는 것도 웃기는 일이었죠. 몸 바쳐 고생을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끊임없이 더 달라고 바라기만 하고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부모에게 눈을 부릅뜨며 따지는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자식들을 위해 이제는 더 이상 손주를 봐줄 필요도 없었고 김 씨가 가진 재산을 물려줄 이유도 없었어요. 김 씨가 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으로 사준 집에서 사는 주제에 고맙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부모가 해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들이었는지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과연 그때도 사돈이 보냈다고 하는 비싼 백화점 과일이 중요한 문제인지 궁금해졌죠. 김 씨에게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딸이었는데 대학 졸업 후 3년 만에 먼저 시집을 보냈고 내년이면 손주가 중학교에 올라갈 나이였어요. 딸네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살았는데 둘이 회사를 다니면서 손주를 키우느라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딸이 지금보다 훨씬 멀리 살기도 했고 애초에 육아에 있어서 부모에게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딸이나 사위와 사이가 좋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딸과 사위가 고생하며 사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동시에 대견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결혼할 때는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이 집이 꼭 있어야 한대요. 결혼 전부터 아파트를 내놓으라 성화를 하는 바람에 살짝 기분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아파트가 2채가 있었고 하나는 부부가 살고 있었지만 나머지 하나는 전세를 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자 그 집을 달라고 했는데 누나 보는 눈도 있으니 명의를 넘겨주긴 어렵고 따로 돈을 받지
나가지 않고 들어와 살게 해주었죠. 김 씨가 사는 집과 아들이 사는 집은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될 정도로 정말 가까운 거리였는데 그것 때문에 김 씨의 노후 계획도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첫 손주를 낳을 때부터 대놓고 애를 봐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첫 애라 그런지 지영이도 많이 힘들어해요. 엄마가 자주 오셔서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 지금 건너갈게. 너희들은 밖에서 영화라도 보고 좀 쉬다가 와. 육아를 하는 며느리의 표정은 매일 죽상이었고 이런 식으로 김 씨가 한 번씩 숨통을 트여주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김 씨도 조금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도와주려고 노력했어요. 손주가 돌이 지나고 며느리가 육아휴직을 끝내고 회사에 복직을 하고 난 뒤엔 하루가 멀다 하고 손주를 봐주게 되었죠. 엄마, 오늘 오후에 선우 좀 봐주세요. 저희 둘 다 늦게 끝날 것 같아요. 알겠어. 내가 집에서 데리고 있을게. 처음엔 한두 시간 봐달라고 하더니 점점 그 시간이 늘다가 나중에는 아예 김 씨 집에 며칠씩 맡겨놓는 일도 많았습니다. 손주는 내려놓으면 울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업거나 안고 있어야 했어요. 허리가 좋지 않은 김 씨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김 씨의 첫째 딸도 거의 울면서 아이를 키웠고 며느리 역시도 손주를 하나 낳고 키우면서 임신하기 전보다 살이 5kg 넘게 빠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환갑이 넘은 김 씨가 하고 있으니 더 몸이 축날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 참다 못한 김 씨가 아들 부부에게 넌지시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앞으로는 급할 때만 한 번씩 맡기는 게 어떨까? 웬만하면 선우는 너희들이 알아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 갑자기 왜요? 너무 아이를 자주 맡기는 것 같아 아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돌아오는 며느리의 반응이 황당했어요. 어머님, 손주 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저희 신경 쓰지 마시고 얼마든지 봐주셔도 돼요. 김 씨 스스로 보고 싶을 때 보러 가는 것과 전적으로 떠넘기듯 맡아서 돌봐주는 건 절대 같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김 씨가 손주를 좋아하니까 손주를 봐주는 것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첫째가 2돌을 넘기고 손이 좀 덜 가는구나 싶었는데 이제 아들에게 둘째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말이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다시 육아에 시달릴 생각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김 씨의 예상대로 둘째가 태어난 이후로는 눈코 뜰 새 없을 정도로 바빠졌어요. 출산 후 육아휴직을 하고 2 아이를 돌보던 며느리가 산후 우울증과 더불어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그 말을 들으니 시부모로서 손주를 돌보지 않을 수가 없었죠. 몇 달의 시간이 지나 며느리의 건강도 다시 회복이 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이 거의 다 끝나고 다시 회사에 복직을 할 때였죠. 이제 다음 달이면 지영이 다시 회사에 복직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이래저래 걱정이 많네요. 아들의 말에 김 씨는 무거운 한숨을 내뱉었어요. 아들이 하는 이야기는 누가 듣더라도 김 씨에게 아이들을 맡기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도 저희 애들 좀 부탁드려요. 그나마 예전에는 필요할 때마다 전화를 받으면 한 번씩 아이들을 봐주러 갔었는데 이제는 매일 오후 3시부터 아들 며느리가 퇴근하는 저녁 7시까지는 무조건 김 씨가 손주들을 봐주게 되었어요. 그나마 첫째만 봐줄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이가 둘이 되면서 김 씨가 힘들까봐 하루에 10,000원 정도를 책정해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보내주었죠. 그것도 원래는 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김 씨의 남편이 아들에게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호통을 한 번 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용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손주를 돌보는 것이 무조건 힘들고 하기 싫은 일만은 아니었어요. 아이들 때문에 웃기도 하고 행복한 기억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맡아서 보다 보니 며느리와 마주치는 날이 많았는데 어째 며느리와의 관계는 가까워지는 것이 힘들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어휴, 집이 장난 아니네요. 김 씨의 집안은 2명의 손주들 때문에 항상 엉망이었고 며느리 보여주기에 집안 꼴이 창피했습니다. 며느리도 표정에서 미안하다는 감정보다는 자기 아이들이 하루 종일 있는 집인데 정리를 똑바로 하지 않냐는 불만 가득한 얼굴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친한 선배가 지방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식 참석차 지방에 내려가서 아예 하루 묵고 1박 2일로 짧은 여행을 하고 온다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에 저희 집에서 지내시면 되겠네요. 애들이랑 놀아주면서 편하게 계세요. 주말이라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는 것도 아니라서 꼼짝없이 1박 2일 동안 2명의 손주들을 봐야만 했습니다. 차라리 첫째라도 데리고 갔다 오지 그러니? 첫째는 어느 정도 말도 알아듣고 같이 데려가도 되잖아. 이번에는 결혼식도 그렇고 저희끼리 여행 분위기도 즐겨보려고요. 다음부터는 데려갈 테니까 이번만 양해해 주세요. 김 씨가 이틀 동안 2명의 손주를 보는 것은 처음이라 걱정이 많았습니다. 원래 좋지 않던 허리가 최근 들어 더 좋지 않았어요. 당신도 병원에 다시 한번 가봐. 계속 그러면 수술이라도 해야지. 김 씨가 파스를 붙이고 있을 때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허리가 아파도 손주는 봐줘야만 했고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토요일 아침에 아들의 집으로 향했어요. 어머님이 알아서 잘하시니까 제가 뭐라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네요. 며느리의 말이 그날따라 가시라도 돋친 것처럼 거슬리게 들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떠나고 2명의 손주들과 김 씨가 이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손주들 먹을 이틀치 식사는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김 씨가 먹을 밥과 반찬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기대도 안 했지만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냉장고에 있는 김치와 몇 가지 마른 반찬으로 대충 끼니를 때웠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문제 없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고 일요일 오후에 손주들과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아이들 간식거리가 뭐가 있나 냉장고를 뒤져보았죠. 마침 김 씨도 입이 출출하던 참이었는데 냉장고 과일 칸에 예쁘게 개별 포장된 사과와 배가 10개 정도 들어있었고 하나씩 꺼내 깎아서 손주들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마도 포장 상태로 보아 일반 과일 가게에서 산 건 아닌 것 같았고 백화점 같은 곳에서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았어요. 제철이 아닌데도 당도가 꽤 높아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나중에 아들 며느리가 돌아오면 하나씩 달라고 해서 집에 가져가 남편에게도 먹여주고 싶은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더 지나서 해가 떨어질 때가 되자 아들과 며느리가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돌아왔어요. 결혼식 답례품으로 받은 건지 작은 종이 봉투와 함께 백화점 쇼핑백까지 며느리 손에 들려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김 씨가 아이들을 봐줬기 때문에 작은 선물이라도 사오나 싶었지만 쇼핑백들은 며느리가 들고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잠시 후에 나온 며느리는 결혼식 답례품으로 받아온 와인을 냉장고에 넣었고 주방 음식물 쓰레기통에 있는 과일 껍질을 발견했습니다. 설마? 어머님 냉장고에 있는 과일 드신 거예요? 과일? 아까 애들이랑 간식으로 사과랑 배 하나씩 깎아 먹었다. 어디서 샀니? 엄청 맛있던데. 그러자 며느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냉장고를 열어 과일을 확인했어요. 왜? 그거 애들 간식하라고 사다 놓은 거 아니었니? 아니에요. 이건 저희 친정엄마가 저 먹으라고 사주신 거예요. 그러니
몰랐지? 미안하다. 난 냉장고에 있으니 당연히 애들이랑 같이 먹는 건 줄 알았어. 이때부터 며느리는 대놓고 기분 나쁘다는 티를 내며 3초에 한 번씩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니, 어머님, 저희 집에 있는 걸 드시려면 최소한 먹어도 되냐고 저한테 한 번쯤은 물어보셨어야죠. 며느리의 말에 김 씨도 빈정이 상하고 얼굴이 확 구겨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과일 한두 개 깎아 먹겠다고 허락까지 받아야 하나 싶었죠. 빈정이 상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와중에 며느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거 사과 하나 배 하나래. 얼만 줄 아세요? 일반 과일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안 그래도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며느리가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따지고 들자 이제는 김 씨 입에서도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만데? 그게 얼만데 이 난리야? 내가 돈으로 물어줄게. 대체 얼마야? 김 씨가 당장이라도 돈을 보내주겠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자 아들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엄마, 이번 일은 엄마가 오해하신 거예요. 지영이가 장모님한테 선물 받은 과일이라 그래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과 한쪽 배 한쪽이 애 봐주는 시애미보다 중요하다는 거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엄마도 진정 좀 하세요. 아들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두 여자의 싸움을 말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에서 애를 보고 있다 보면 출출하니까 과일 좀 깎아 먹을 수도 있는 거잖냐?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고 아까운 거라면 미리 나한테 먹지 말라고 했어야지. 설마 냉장고에 있는 걸 꺼내 드실 줄은 몰랐겠죠. 대체 그게 얼만데? 내가 이 나이에 구질구질하게 과일 몇 조가리 때문에 이런 취급 당해야겠어? 돈 물어줄 테니까 이제 앞으로 나한테 애 봐달라고 하지 마라. 김 씨가 애를 안 보겠다고 선언하자 아들은 물론이고 방금 전까지 기세 등등하게 화를 내던 며느리까지 한풀 꺾였습니다. 엄마, 어머님! 내가 멍청했지. 옛날부터 애 봐준 공은 알아봐주는 사람 없다더니. 너희들 힘들까봐 도와주려고 한 건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 저희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일도 안 하시니까 애 봐주시면 용돈 드리려고 한 거예요. 용돈? 그거 한 번에 10,000원씩 주는 거? 내가 너희 애한테 간식 사주는 돈이 훨씬 많이 나갔을 거다. 사람이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지.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어 바로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 돌아와서도 혼자 한참 동안 씩씩거리고 있으니 남편이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냉수를 한 잔 들이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남편은 당장 아들을 집으로 건너오라 했어요. 아들도 남편의 전화를 받고 당황했는지 김 씨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엔 김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너 뭐 하는 놈이야? 네 엄마가 이런 꼴 당하는 동안 뭐 하고 있었어? 아니요, 그건 진짜 오해라니까요. 그 과일은 애들 엄마도 정말 아끼고 아껴서 먹는 거라 그래요. 원래 집에서 저도 못 건드려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럼 너가 보기에도 사과 배 쪼가리가 네 엄마보다 중요하다는 거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아들은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도 이틀 동안 애를 봐준 시어머니가 먹었기로써니 이렇게 면전에서 무안을 주는 건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라 생각했어요. 너 내가 내일 당장 부동산에 가서 너희 집 다시 전세로 내놓을 거야. 하루라도 빨리 너희들 살 집 알아봐라. 남편도 김 씨와 생각이 같았는지 아들에게 집을 빼라고 통보를 해버렸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들은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겨우 과일 2개 때문에 아들은 몇 년 동안 공짜로 살고 있었던 집을 잃을 판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손주들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번 일만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뒤늦게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까지 집에 찾아와 자기가 실수했다고 싹싹 빌었고 제발 집은 내놓지 말라고 호소했어요. 이제서야 자신이 어떤 처지인지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바로 다음날 부동산에 아들이 사는 집을 전세로 내놓았고 그로부터 보름 만에 아들은 멀쩡한 30평대 아파트에서 쫓겨나 방 2개짜리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김 씨도 아들 며느리와 연락도 하지 않고 손주도 안 보고 지내는 중이에요. 이틀에 한 번씩 병원에 다니며 허리도 치료받고 있었고 아들 며느리가 속을 썩이지 않으니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